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2025년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마지막 날 또 함께하니까 인사 좀 시켜주세요. 인사 좀. 네, 인사 좀. 너무 좋네요.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순철입니다. 네, 이준혁 캐스 없이도요. 오프 더 야구는 잘 굴러갈 수 있는데요. 근데 내년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혁 캐스도 없을 수도 있고 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25년도 40회까지 이렇게 부족한 오프 더 야구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40회를 오는 동안 오프 더 야구 팬분들은 제가 이준혁 캐스트를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면으로 돌아가면 제가 훨씬 더 곤란을 많이 겪고요. 제가 이준혁 캐스트에게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오해를 많이 받고 사는데요. 26년부터는 오해를 좀 안 받고 살면 좋겠는데 오프 더 야구로 제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아니 무슨 오프닝부터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그게 뭔 네, 하소연이에요. 내년을 뭐 기약할 수는 없지만 또 내년에도 하소연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오프 더 야구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를 네.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또 해를 네,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같아요. 살살 웃어가면서요. 선배를 얼마나 곤욕스럽게 하고 그러는지 아마 오프 더 야구 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곤란한 질문 하나 그러니까, 드려도 됩니까? 하세요. 뭐 곤란한지 언제는 질문 안 했어요. 곤란한 질문 하나. 하세요. 정철원 선수 주례 왜 안 보셨어요? 네? 정철원 선수 주례 왜 안? 저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 주례할 자격이 안 되고 또 야구 크리닉이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해를 정철원 선수에게 구했습니다. 하여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캠프 때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내년을 기약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튼 자 오프 더 야구 2025년 마지막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 2025 시즌을 전체 통틀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알 수 없는 오리무중 미래의 경기다라는 알수 것을 없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이렇게 포스트 시즌을 갈 것이라고는 어느 전문가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또 야구 팬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NC 다이노스가 우선은 포스트 시즌 가서 경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은 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아 타이거즈는 반대로 또 포스트시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 이글스가 전반기까지 5경기 반 차로 앞서가던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단 한 22여일 만에 LG 트윈스에게 뒤집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야구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이 KBO 프로 야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정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숱한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고 뭐 오판도 하고 맞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역시 야구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야구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발가락 튕기면서 본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LG 트윈스 하나 이것을 5경기를 발을 잡을 동안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 이것가 투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것마저도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꼭 틀린 것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맞추는 것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틀려야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비난도 하고 욕도 하면서 또 야구를 또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준혁 캐스터 고소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내년엔 또 좋죠. 제가 이렇게 당하니까. 내년엔 또 얼마나 틀리실지. 아니요, 이거 뭐 야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구는 알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매번 틀리고 매번 뭐 다르게 이야기하고 뭐 그럴 것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럴 기회가 주어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내년에는 많이 또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시고. 저 내년에도 여기 SBS 같이 이준혁 캐스터하고 오프 야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SBS 해설 계약도 12월 31일로 오늘로 이제 만료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료가 되죠. 재계약에 대한 어필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럼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토브리그 총 정리입니다. 지난 회에서도 팀별로 저희가 스토브리그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FA 선수들 또 외국인 선수들 아시아 쿼터 선수들까지 정말 최종편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FA 시장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가는 듯한데요. 올 시즌 FA 시장에 나왔던 선수들 기존 소속팀으로
쭉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고 A등급부터 살펴보면 일단 김태훈 선수는 잔류를 선택했고 최원준 선수가 NC에서 이제 KT로 이적을 했죠. 또 강백호 선수가 한화로 100억대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박찬호 선수도 두산으로 새로운 둥지를 찾았습니다. 또 두산의 투수 최원준 선수는 잔류 선택했고 지금 A등급 중인 조상우 선수만 아직 행선지가 안 정해졌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조상우 선수가 상당히 그 호평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조상우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FA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글쎄 언젠가는 뭐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몸값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구단이 좀 아무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근데 저는 상황이니까. 삼성이 야수들을 강백호 선수도 그대로 눌러앉았고 최용 선수가 영입이 됐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 시즌도 삼성이 불펜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었는데 선발진에 비해서 그래서 불펜 강화를 좀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김범수 선수도 지금 공중에 떠 있어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고 조상우 투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내부 평가와 저희들이 보는 평가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상우 선수는 상당히 그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네요. 뭐 원소속 팀의 기아도 그렇고 또 다른 팀에서도 그렇고. A등급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상 선수 출혈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뭐 팀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B등급, C등급에 있는 선수가 또 계약을 다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조상우 선수의 행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자, B등급을 보면 B등급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다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박혜민, 이승현, 이준영, 이영하, 조수행 선수 모두 잔류 계약을 맺었고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범수, 장성우, 김상수 선수인데요. 아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김범수 선수도 지금 충분히 좌투수라는 어떤 회귀성도 있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에 가서도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도 어느 구단도 좀 손을 내밀지 않고 있고 아마도 협상 카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장성우 선수는 포수라는 또 특수 위치 포지션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그 내년 시즌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고 김상우 선수는 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투수니까 네. 불펜 투수 한 이닝 정도는 지금도 제구력이 있어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빨리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 세 선수의 행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C등급인데요. C등급에서는 또 대형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KT행을 선택했고 최용훈 선수의 삼성행도 아주 빅 뉴스였죠. 네. 황재균 선수가 은퇴를 결정한 것도 좀 의외였는데 네.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야구 인생을 황재균 선수는 열어가게 됐고 손아섭 선수만 지금 아직 미계약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수 선수가 KT로 이적한 부분은 최대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또 내년 시즌에 KT가 과연 김현수 선수를 영입을 해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가는 걸 우리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 팀에는 큰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승택 선수도 기아에서 KT로 이적한 부분도 KT가 그동안에 포수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그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네. 양현종 선수는 뭐 워낙 기아 타이거즈가 또 과거부터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또 업적이 있기 때문에 눌러 앉는 것은 뭐 당연지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최용우 선수 이적은 정말로 의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최용우 선수가 기아에서 보여줬던 그 기량들이 나이가 먹었어도 그게 에이징 커브가 아니고 어쨌든 연착륙 하듯이 쭉 이렇게 다른 젊은 선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최용우 선수의 이적은 큰 쇼킹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내년 시즌에 삼성 라이온즈가 과연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강민호 선수의 잔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포수라는 그 특수한 위치에서 아직도 좋은 기량을 펼쳐주고 있고 또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의 잔류는 삼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세혁 선수가 이적을 해서 같이 강민호 선수의 어떤 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손아섭 선수는 저희들이 오프더 야구 몇 회인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강백호 선수가 하나로 영입이 됐을 때부터
손아섭 선수의 위치가 애매해졌다.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강백호 선수가 타격 외에는 포지션이 좀 애매하거든요. 외야를 보기에도 그렇고 내야 일루수를 보기도 그렇고 포수를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손아섭 선수하고 이게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아섭 선수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원소속팀 하나도 그렇고 또 다른 팀으로 데려가자니 너무 몸값이 비싼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아섭 선수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3천 안타를 향해서 순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황재균 선수 은퇴는 좀 정말로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더 선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발표로 은퇴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은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눈물의 은퇴사도 봤는데 황재균 선수도 그라운드에 정말 모든 열정을 바쳤기 때문에 은퇴하는 마음이 올 시즌에 또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그런 어떤 추락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특히 강민호 선수의 FA 계약은 네 번째였습니다. 역대 최초의 4번 FA 계약. 강민호 선수가 총액만 뭐 200억이 넘는 신기원을 열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선수고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포수가. 그러니까, 포수라는 것이 포지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강민호 선수가 저렇게 4번째 FA를 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특히 야구를 시작하면서 포수에 대한 동경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강민호 선수는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저렇게 FA를 4번씩 했고 앞으로도 얼만큼 더 할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방송할 때도 농담 삼아서 강민호 선수는 50까지도 하겠는데요. 뭐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강민호 선수는 어떤 FA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첫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뭐 삼성 투수진이 강민호 선수에게 의존하는 게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내년에도 삼성 투수진을 잘 이끌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죠. 포스트를 평을 할 때 공부를 아까 제가 공부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볼 항구가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1회부터 9회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 볼 카운트 그 상황에서 어떤 구종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구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갔네라고 보는 것과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강민호 포수는 물론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 고집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후배들이 던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끌고 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투수들 중심으로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뭉개되지 않으면서 투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들을 강민호 포수가 경험이 많고 욕심이 있을 법한데 그런 부분을 후배 투수들을 잘 이끌고 간다는 거죠. 거기에 투수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맞지 않는 선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포수는 결국 투수의 마음을 또 잘 읽어야 되고 그렇죠. 서로가 좀 이심전심 잘 통해야 되는 포지션인 만큼 강민호 선수가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정말 가치 있는 선수라는 걸 이번 계약을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기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4일에 FA 선수 데일 선수의 영입을 발표하면서 모든 구단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본 투수가 이제 7명이고요. 한화는 대만 투수 왕앤청, LG는 호주 투수 웰스, 그리고 기아만 타자인 데일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지난 방송 때 이순철 의원이 뭐 아시아 쿼터 제도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셔서 팬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 부정이 아니에요. 약간 부정이 아닙니다. 강한 부정을 말씀하셔서 저는 입장을 좀 덜 곤란하게 해서 약간의 부정이라고 하는데 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감론을박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화두가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 10명의 선수들 한 3가지 정도를 기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아가 지금 야수를 2명을 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이 아시아 쿼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다 투수들이 다 지금 영입이 거의 대부분 다 기아를 빼놓고는 투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고 보면 그만큼 한 자리는
이제 국내 투수가 아닌 외국인 선수들로 채워져야 되고 그 선수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국내 이제 성장하는 투수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 대한민국 야구가 아시아 쿼터제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야구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도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현상들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하게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아시아 쿼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이준혁 캐스터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될 수 있으면 기회가 조금 더 부여되는 그런 제도로 아시아 쿼터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풀타임으로 뛴다고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하게 아마추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아가 지금 외국인 타자를 2명을 영입을 했는데 그만큼 그러면 예부적으로 봤을 때 최영우와 박찬호 선수가 나갔습니다만 기아가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보면 선발 투수, 불펜 투수들 투수 쪽이 훨씬 더 지금 약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 그 야수 2명을 지금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기아는 반대로 다른 팀에 비해서 야수들의 어떤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선수들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시아 쿼터제는 우리 선수들의 어떤 자리 또 그러니까 뭔가 천정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이순철 위원의 의견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닝 제한 같이 안 따라도 돼요. 원래 안 따라오니까. 예, 저는 이준혁 캐스터에게 어떤 동의를 얻고자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아니 선을 긋는 건 아니고 이준혁 캐스터는 언제나 저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 말씀 들으면 옆에서 약간의 그 비웃음 비슷하게 웃어가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비웃음이 아니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는 만큼 이제 더 많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닝 제한 같은 것도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한 가지는요. 지금 3명을 외국인 선수를 가지고 이렇게 기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이제 이 전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이 그렇죠. 아시아 쿼터제 와서 가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할 것이며 그러면 이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전문가들이 이 내년 시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변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이 생겨버린 거죠. 자, 어쨌든 기아의 선택이 가장 좀 주목이 많이 됩니다. 데일 선수 유일한 아시아 쿼터 타자로 들어오게 됐고 이 선수가 글쎄요 이제 유격수를 볼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15만 달러에 영입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역대 외국인 타자 유격수들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브리또 선수, 삼성, SK, 한화 세 팀을 거쳤던 브리또 선수가 이제 가장 외국인 유격수로는 큰 성공 사례였고 그 이후에 SK의 고메즈, 키움의 러셀, 롯데 마차도까지 이렇게 KBO 리그에 왔었습니다만 일단 사례 자체도 적고 브리또를 제외하면 크게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브리또 선수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근데 참 강타자였죠. 내야수로서는 가장 크게 인상을 남긴 그런 선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네요. 브리또 선수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내야수들이 와서 여러 가지 특히 이 유격수라는 포지션, 이루어서는 포지션을 하면 포메이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프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의사소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내야수에 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거기에다가 이 선수들이 공격을 해가는데 수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공격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선수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유인구에 많이 배트를 낸다든지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과연 기아가 영입한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지금 외국인 선수 타자를 이제 둘 하게 되면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기아의 순위의 운명이 많이 달라질 거니까요. 네.
글쎄요. 뭐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활약을 데일 선수가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마운드는 기아가 네일과 올러 선수 결국 재계약 두 선수 다 발표를 했고 외국인 타자는 새롭게 영입을 했죠. 헤럴드 카스트로 선수인데요. 네일과 올러를 일단 붙잡은 부분은 뭐 상당히 기아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이미 검증이 된 상태고요. 기아는 오히려 이 두 선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양현종 선수가 약간 좀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의리 선수라든지 나머지 여타 선발 투수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과연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전에 뭐 무적에 가까운 팀 전력이라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 시즌에 반대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원인은 전반기 끝날 때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한 병에서 올라온 퓨처스 선수들을 가지고 2위까지 치고 올라간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구단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26년도 시즌에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기아가 결국은 주요 선수들을 뺏기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전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새로운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 선수는 보니까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 $100만 영입이 됐는데 2루수 기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루수의 카스트로, 유격수의 데일, 외국인 선수들끼리 키스톤 콤비를 구성하는 아주 진풍경을 볼 수도 있겠죠. 있을 것 있는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윤도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다 이제 어떻게 이제 소화해 낼지 그것도 참 고민거리인 거죠. 그렇죠. 김선비 선수도 그렇고 윤도현 선수도 그렇고 그러면 내야수 유격수를 김도영 선수가 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유격수를 영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 포지션 김도영 선수는 3루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부상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윤도현 선수가 뭐 3루도 보고 2루도 보고 김선비 2루도 봤는데 김선비 선수가 수비의 폭이 좀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윤도현 선수가 그러면 거기를 대처를 하고 김선비 선수가 다른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준혁 캐스가 말씀하신 대로 유격수 2루수를 그 선수들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두 선수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네. 글쎄 어떻게 될지 정말 포지션 이 정리가 이 스토브리그의 가장 어떤 기아로서는 캠프 이제 뭐 캠프 가서 또 정리를 하겠지만 큰 숙제가 될 것 같고 아까 이준혁 캐스터가 카스트로 선수가 전 포지션을 소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다 했기 때문에 다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와서 급하면 그렇게 기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 자리 포지션을 두고 뭔가 부상으로 빠지면 이제 그때 외국인 선수들을 활용을 하겠지만 우선은 한 포지션을 놓고 뭔가 구상을 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다른 선수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팀의 전력의 안정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김도영 선수의 유격수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부터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하기를 기대하는 팬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도영 선수가 올해 유격수 딱 한 게임 뛰었거든요. 제가 중계했고 작년에도 딱 한 게임. 그것도 제가 중계했습니다. 그런데요. 유격수 김도영을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유격수 김도영 그런 인연이 있다. 흔치 않은 유격수 김도영을 두 번이나 작년 올해 두 번. 점점 정우영 캐스터 따라가고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서 이제 중간에 이제 포지션을 유격수로 들어간 거였는데 그때마다 팬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김도영 유격수를 뜨거운 본다. 이유는 뭐죠? 그 유격수를 보는 김도영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신다는 걸 제가 중계 그때마다 느꼈고 뭐 중간에 뭐 1이닝, 2이닝 들어가는 건데도 팬분들이 엄청 뜨겁게 반응을 하셔서 정말 팬분들이 글쎄요, 기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런 타격을 하는 유격수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거든요. 과거에 저희들 시대에 장종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대형 유격수를 하면서 홈런을 뻥뻥 쳐댔던 그러다가 결국은 유격수를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은 1루로 돌아갔는데요. 그런 유형의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같은 유형의 유격수가
과연 유격수를 하면서 그런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섣불리 결단을 내리고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도영 선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루수와 유격수는 이 후덕 자체가 지난번 언니가 말씀드렸는데 후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움직임도 그 삼루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어야 되고 후독도 다양해야 되고 바운드 높이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후독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매끄러워져야 핸들링도 좋아지고 후독이 안 되면 이 핸들링 자체도 딱딱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김도영 선수 유격수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또 고등학교 때 이 유격수를 하면서 후독 자체를 완벽하게 배우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프로에 와서 유격수를 하면서 그걸 다시 마스터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동안 계속 삼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게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할 거면 철저하게 캠프 때부터 그렇죠. 준비를 잘해서 기용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다 보면 유격수에서 이제 막 미스 많이 하고 그러면 공격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야구 선수의 심리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만약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비와 공격이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이건 이제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잘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막연하게 이인유 캐스터처럼 뭐 제가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하는 거 두 경기를 제가 중계했습니다. 이러고 말면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신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회적으로 저한테 지금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좋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질문을 하든지 뭘 해야지. 뭐 중계 두 번 했다. 아니, 저도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 보는 거 눈으로 봤어요. 그거가 똑같아요. 정우영 캐스터 닮아간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확 디스하시는 것 같네요. 저를. 무슨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둘이 뭐 이렇게 짜웅하고 뭐 닮아가는 것이 배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우영 선배님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 입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너무 네. 잘된 일이죠. 4년 계약. 뭐 네. 세부 계약 내용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는 1,500만 달러, 네. 약 222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29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탄생이 됐고 또 포스팅 절차를 거쳐서 진출한 것은 10번째 사례인데요. 10명 중에 야수 6명이 다 히어로즈 출신입니다. 네, 히어로즈가 확실히 메이저리그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강정호 선수부터 박병호,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 그리고 이제 송성문까지. 네, 네. 그만큼 스카우트를 잘 한다는 거죠. 히어로즈가 잘 네. 했다는 거죠. 또 네. 과거가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송성문 선수를 축하를 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 시장으로 보면 우리 머니로 보면 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하도 하지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송성문 선수 야구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잘해야죠. MLB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액수도 나옵니다만 과거에 박병호 선수가 갈 때보다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간 선수들 비해서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지난 해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철저하게 상업주의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요. 미국 야구는 상업 야구를 하고 있고 일본 야구는 종교적인 비슷한 그런 야구를 하고 있고 우리 야구는 약간 언론 야구, 언론에 막 이렇게 포장하고 알리고 막 그런 야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상업 야구, 비즈니스 야구를 하고 있어서 결국 돈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내보내는 네. 그런 원리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성문 선수가 이 정도 받고 갔으면 우리 돈으로는 많지만 미국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어서 야구 참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벤치에 앉는 시간보다 경기를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미국 야구는 냉정하니까. 네, 그렇죠. 네. 송성문 선수가 실력으로 꼭 증명해내기를 기대하겠고 또 송성문 선수 워낙 성격도 긍정적이고 밝고 네, 네. 네, 네. 새로운 그 무대에서도 적응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강정호 선수가 돈을 적게 받고 왔어도 야구 실력이 있고 하니까 결국은
경기 출장 선수 횟수가 많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송성문 선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다음 계약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히어로즈가 참 미국에 많이 보내는데 또 다음 주자 안우진 선수의 이름이 벌써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이제 부상으로 재활 중이지만 네. 또 한 명이 충분하죠, 안우진 선수는. 배출이 네. 또 된다면 정말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히어로즈 뭐 새로운 닉네임이 벌써 생겼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시즌 KBO 리그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정된 규칙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일단 마운드 뒤쪽에 광고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 화면상에 나올 때 그 마운드 뒤쪽에 이제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주심과 타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한해서 이제 광고가 허용이 되는 거고 뭐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마운드 뒤쪽으로 바로 가면 아마 타자들도 그렇고 뭐 일반 야수들도 크게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어찌 보면 구단이 적자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모기업이 크게 후원을 해주지 않아도 자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면들은 자꾸 생겨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루방해 부분인데요. 주루방해 해석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견제 상황에서의 주루방해 발생 시 이 적용되는 한계 베이스 진루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겠죠. 보통 이제 도루를 할 때 그 이루수나 유격수가 베이스를 막았을 때 결국 그 주루 방해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1루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데 기루를 했을 때 투수 견제구가 주자 쪽으로 왔을 때 우연찮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올 시즌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아웃이 되더라도 거기에 그냥 머물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루를 한 개 더 허용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울 라인 규격 통일. 각 구장별로 좀 상의했다고 합니다. 이 파울 라인, 이 파울과 페어를 구분하는 그 라인을 이제 그 너비를 3인치에서 4인치로 변경하면서 전 구장 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건 뭐 이제 혼란을 그러니까 없애기 위한 라인 이 넓이를 지금 이렇게 그 전에는 라인 올 시즌까지는 이게 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있었는데 그걸 딱 4인치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네, 예. 판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네, 조치고요. 그래야 지금 그 3피트 9부터 베이스까지 이 라인과 이 잔디를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3피트 9 이치부터 한 번이라도 잔디를 밟은 상태에서 만약에 투수나 포수가 일루에 송구를 해서 방해를 받게 되면 아웃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상당히 그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 파울 라인에서 이 잔디도 정확하게 10인치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파울과 페어를 구분하는 중요한 라인이니까 네네. 전구장 통일. 자, 네 번째는 이제 수비 시프트 위반 시의 제재 강화입니다. 수비 네. 시프트 그 규정은 아시죠? 이제 2루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또 잔디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걸 이루수 쪽으로 가든지 이루수가 유격수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걸 위반했을 때 그냥 공격팀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타구가 뭐 시프트를 위반한 야수가 타구를 처리했을 때 그냥 출루를 해도 되고 만약에 이 플레이의 결과가 더 유리한 쪽이 있다면 공격팀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네, 그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복구가 발생됐을 때 이제 복구를 선언을 했는데 투수가 투구를 했는데 그걸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타가 되면 그냥 거기서 볼 데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를 시켜주거든요. 타자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네. 그것하고 비슷한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위반이 되면 수비 시프트가 위반이 되면 그걸 타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아까 그 복구 이야기에서는 복구를 했는데 쳤는데 그것이 프라이 아웃이 된다든지 내야 정면 타구가 돼서 아웃이 된다. 그러면 그냥 볼데드가 돼서 그 복구 선언만 되는 것이고 타자에게 유리한 쪽이 상황이 결과가 나오면 타자 쪽 유리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거 똑같이 아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루수가 위반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타구를 이루수가 처리했다. 네. 그러면
출루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이루수가 실책을 해서 뭐 2루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럼 2루에 가면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리그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피치 클락이 단축이 됩니다. 2초 단축됐습니다. 주자 없을 때 18초, 있을 때 23초로 올해 했던 것보다 이제 2초가 줄어든 건데요. 네, 네. 올해 또 해봤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15초, 20초까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국제 룰에 이제 맞춰 간다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퓨처스 리그에 새로운 팀이 생겼죠. 울산의 시민구단, 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구단이 생기면서 울산 웨일스로 구단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퓨처스 리그부터 울산 웨일즈가 들어와서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각각 6개 팀씩 이제 맞춰졌고,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2경기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네, 물론 네. 지자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야구인들이 바라는 것은 야구장들이 많이 생기고 나면 결국은 야구를 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나고 사회인 야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도 좀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울산에서 그 2군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박수를 칠 만한 일 같고요. 선수들에게 그만큼 어떤 문화가 개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KBS도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부여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상자 명단 규정 개선 관련입니다. 시범 경기 개막일 이후에 경기 중 혹은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도 이제 부상자 명단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년 시즌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2026 KBO 개막전 대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상위 5개 팀의 홈구장에서 개막전이 열리게 되죠. KT 대 LG, 키움 대 한화, 기아 대 SSG, 롯데 대 삼성, 두산 대 NC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일단 뭐 KT 대 LG는 김현수 더비.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데 저는 야구에서는 더비라는 표현을 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더비는 영국 영어이기 때문에 네. 야구는 이제 미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국 영어를 써주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니까. 네. 그러면 나이벌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지만 PD가 잘못했네. 왜 더비를 써가지고 이순혁 캐스터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뭐 아무튼 써 있으니까 김현수 선수가 개막일부터 바로 이 LG를 만나게 됐고요. 키움 대 한화는 이제 안치홍 선수가 한화에서 키움으로 옮긴 만큼 또 아마 바로 또 안치홍 선수도 개막일에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좋아하는 팬분들이 자기 팀을 좀 응원하는 것이니까요. 네. 다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현수 선수가 우승을 시키고 지금 KT로 갔기 때문에 또 그런데 묘하게도 또 개막전을 LG 팀에서 간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그 재미있는 광경들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SSG 개막 징크스인데 SSG 개막 징크스는 뭐냐면 SSG랑 개막전에서 붙은 팀은 가을 야구에 못 간다는 또 징크스가 지금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기아가 그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영우, 박찬호 막 이런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기아 팬분들이 걱정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게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준혁 캐스터가 했으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예. 있는 징크스인데 이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큰일이네요. 야구는 항상 예측한 대로 잘 나타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아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올해도 SSG가 두산과 개막전을 했었는데 두산이 이제 가을 야구를 못 갔고 자 내년은 이제 기아인데 기아가 과연 이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이제 이 야구판에 참 오래 있었습니다만 우리 팬분들이 참 잘 찾아낸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어떻게 것을 어떻게 찾아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내년 시즌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벌써부터 이 실망을 안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야구는 변수가 많은 종목입니다. 징크스는 징크스일 뿐이니까요. 야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삼성의 클래식 시리즈가 개막전부터 펼쳐지게 되겠고 두산과 NC는 이용찬 더비로 이름 붙여놨는데 이용찬 선수가 또 친정팀으로 이동을 한 만큼 또 얼마나 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이제 87일 남았더라고요, 개막이. 아, 그래요? 네. 이준혁 캐스터 배구 중계하면서도 야구를 굉장히 기다리는 모양이군요. 예. 배구는 이제 정규리그 딱 절반 지금 이제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는데 배구를 하는 시즌에는 배구에 충실하세요. 배구인들에게 욕 먹지 말고 야구할 때 또 돌아와서 얼른 배구가 끝나면 얼른 배구를 버리고 또 야구 또 KBO로 돌아와서 야구 팬들에게 박수를 받는 캐스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구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야구는 많이 기다려지는데 87일이면 금방입니다. 또 WBC도 그 전에 있고. 당장 8일부터인가 9일부터인가 대표팀이 이제 사이판에서 훈련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금방 야구가 또 찾아옵니다. 각 미디어들이 또 거기에 취재 가고 뭐 하다 보면 금방 1월달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2월 되면 이제 게임 모드로 들어가서 대표 선수 빨리 경기를 해야 되니까 3월 6일부터잖아요. WBC가. 네. 그럼 뭐 1월 그 대표팀이 사이판으로 출발할 때부터 캠프는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내년엔 WBC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네네. 네, 우리 야구의 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의 오프더 야구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야구 팬들에게 신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1200만 시대를 열어준 우리 야구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오프더 야구를 40회까지 뭐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또 이준혁 게스트를 제가 뭐 곤욕스럽게 하니 안 하니 막 해가면서 아웅다웅 해가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년 시즌에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관련된 일로. 네. 2026년에도 저희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중계 방송 또 오프더 야구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